자, 그럼 안전수칙과 사고 사례에 이어서 이번에는 실습을 통한 사고 대처 요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VHF DSC 통신기를 이용해서 조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통신기 자체에 조난 버튼을 누르는 방법과 또 채널 16번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기기의 버튼 커버를 열고 빨간색 SOS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데요. 이때 선박의 위치 그리고 기본 정보가 어선 안전조업국, 해경 그리고 인근 선박에 전송됩니다. 음성으로 구조 요청하는 방법은 VHF 채널 16번에서 음성으로 조난 그리고 선박명, 현재 위치를 반복적으로 송신하면 어선 안전조업국 혹은 해경 그리고 역시 주변 선박에서 음성 구조 요청을 수신하게 됩니다. 이때 조난 신호 혹은 음성 구조 요청을 접수한 어선 안전조업국에서는 구조기관에 통보를 하고요. 인근 선박을 확인해서 구조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쉽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른 구조 요청을 위해서 VHF DSC 통신기 항상 켜두셔야 한다는 점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난 여기는 갈매기요 현재 북위 몇 도 몇 분 몇 초 동경 몇 도 몇 분 몇 초 침몰 중에 있으니 구조 바랍니다. 조난 여기는 갈매기요 현재 북위 몇 도 몇 분 몇 초 동경 몇 도 몇 분 몇 초 침몰 중에 있으니 구조 바랍니다. VHF DSC 통신기 외에도 SSB 통신기 또는 휴대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평소에 사용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어선에 조난 신호를 받거나 어선 안전조업국으로부터 구조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 내 가족, 내 동료라는 마음으로 사고 현장으로 최대한 빨리 이동해서 구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명조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생존율과 직결되는 구명조끼는 착용을 했을 때 생존율이 무려 3배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구명조끼의 중요성, 다들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는 법령에 따라서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 착용을 해야 하지만 조업 혹은 항해 중에도 착용하면 해상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입는 방법, 착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형 구명조끼는 조끼를 입듯이 팔을 넣어서 입은 후 목과 가슴, 허리와 다리 부분에 있는 끈을 묶어서 몸에 밀착하여 착용합니다. 그리고 구명조끼에 있는 호각과 랜턴을 이용해서 내가 있는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조끼를 입듯이 팔을 넣어서 입은 후에 허리 부분을 연결하고 허리끈을 조정하는데요. 팽창식 구명조끼는 3가지 방법으로 팽창이 됩니다. 먼저 가스 실린더와 워터 센서가 잘 장착이 되어 있다면 물에 빠졌을 때 자동으로 팽창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작동줄을 잡아당겨서 팽창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호스에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2가지 방법으로 팽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부족할 때 부족한 공기는 입으로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구명조끼는 착용이 불편했지만요. 최근에는 옷처럼 입는 어선용 구명의가 도입이 됐습니다. 옷처럼 쉽게 입을 수가 있어서 상시 착용이 가능하죠. 바다에 빠지면 봄, 여름, 가을 평균 15도씨 바닷물에서 최대 6시간 생존이 가능한데요. 동절기 평균 5도씨 바닷물에서는 최대 3시간 정도밖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상 탈출 시에는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동절기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옷을 최대한 껴입어야 하고요.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영으로 이동하지 않고 체온 유지를 위해서 웅크린 자세로 구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말 소화기 그리고 CO2 소화기가 있는데요. 각각 작동법 알아보도록 하죠. 화재가 났을 때는 소화기를 이동해서 화재 장소에 접근을 하고요. 소화기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는 안전핀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소화기를 바닥에 놓고 몸통을 안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손잡이를 강하게 눌러서 분사하는데요.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노즐은 빗자루를 쓸듯이 분사해야 진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재 시 소화기는 초기 진압용인데요. 어선에 대부분 사용하는 3.3kg 분말 소화기의 경우 방사 시간은 12초 내외, 방사 거리는 4m 내외이기 때문에 초기 진압에 실패해서 화재가 확산될 경우 동료들과 신속하게 탈출해야 된다는 점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유사시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자체적으로 꼭 실시하시고요.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내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골든타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불의의 사고로 동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순간의 행동 그리고 선택으로 소중한 동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응급처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위기 상황에서 나와 동료의 생명을 구하는 능력을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 단 4분이라고 하는데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멈춘 심정지 상태로 10분이 지나면 인간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불과 10분. 그 10분이 초과하지 않도록 심장 기능을 소생시키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를 발견했고 심정지가 의심스러운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먼저 큰 소리로 환자가 있다고 외쳐서 동료 선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한 의사표시로 신고를 요청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비 조치를 실시한 후에 환자의 상태를 먼저 살피시고요. 환자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호흡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입안을 열어서 혹시 이물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 있다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폐소생술은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위치, 자세, 그리고 방법.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이 3가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와 자세, 방법 중에 먼저 첫 번째, 정확한 위치인데요. 명치 위에 양쪽 젖꼭지 가운데 손바닥을 모아서 압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자세인데요.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손바닥이 정확하게 수직이 되는 자세가 포인트겠죠. 마지막 3번째는 방법인데요. 초당 2회,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힘있게 5에서 6cm 정도의 진폭으로 깊고 빠르게 완전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폐소생술은요,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거나 혹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지속돼야 되고요. 힘들 경우에는 다른 선원들과 교대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어업인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죠. 영상을 보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을 손꿈치로 압박합니다. 어깨와 팔꿈치, 손바닥이 수직이 되게 깊고 빠르게 또 완전히 수축과 이완이 되도록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심정지라는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출혈과 골절, 화상, 또 절단 등 선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혈 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지혈이 가장 중요한데요.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 그리고 출혈 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가까이 위치한 동맥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지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방법을 선택하셔도 좋고요. 두 가지 다 시행해도 좋겠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요. 붕대 혹은 지혈 수건을 너무 빈번하게 교체함으로써 지혈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지혈을 해서 인체 조직이 괴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 상태 및 상처의 경중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지혈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혈을 하실 때는 이 상처에 박힌 이물질은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지혈해서 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게 안전하다는 점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골절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기본은 이 골절 부위에 대한 고정인데요. 손상 부위를 접촉하지 말고 지지대 혹은 부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목에 대한 고정은 로프나 붕대 혹은 유사시에는 벨트를 이용하시면 고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골절부의 고정 그리고 환자의 안정하에 신속하게 의료진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화상입니다. 화상 환자에 대한 핵심 응급처치, 바로 감염 방지인데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상처 부위를 냉각해 주시고요.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환부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건이 된다면 이 냉각 조치는 10분 정도 실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화상 환자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물이 아닌 소주를 사용해서 환부를 냉각하는 방법. 화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정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얼음을 직접 환부에 접촉하는 냉각 방식 역시 해롭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단에 대해서도 역시 알아보도록 하죠. 절단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침착하게 안정과 안심을 시켜주셔서 2차 쇼크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단 부위는 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에 이 절단 면을 소독한 거즈로 감싸서 고정해 주시고요. 절단된 부위는 소독한 천에 감싸서 얼음과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봉에 보관한다면 접합수술의 성공률 높일 수 있습니다.
지혈을 한 뒤에 절단면은 심장 위치보다 높게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응급처치는 동료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구조 조치인데요. 정확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고요. 응급처치 시에는 역할 분담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선내의 구급함을 비치해서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좋겠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신고자를 정해서 중복 신고 그리고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요. 응급처치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한 상태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조업을 위한 안전수칙 그리고 사고예방법,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또 이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고 말했죠. 결국 생각의 전환이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바꾼다는 것인데요. 바다 위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나와 또 소중한 내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나와 가족의 행복이라는 책임감으로 첫째도 안전, 또 둘째도 안전이라는 마음으로 어업 활동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